칼칼플라니 앞으로 기억하시라고 칼칼플라니 계속 외치겠습니다.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어준 총수 덕분에 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20명의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그게 평소와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20명 늘은 거죠. 숨중 20명. 평소에는 몇 명인데요? 전체는 한 400명 되는데 400명에서 20명이 늘었으니까. 엄청난 숫자네요. 예. 그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웃었는데. 20명, 40명. 10분 아니, 합쳐서. 2주 동안. 멧돼지 얘기에서 제가 웃었는데. 예. 갑자기 제 머릿속에 멧돼지가 멧돼지를 쫓는 그림이. 설득되네요. 저는 이 고기에 대한 그 얘기 나와서 말하는데 애착을 가만히 이게 이제 타고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 조상이 아무래도 불가촉천민. 직업이 백정이나 이쪽이 아니었을까. 뭐 찢어지게 가능한 거죠. 고기를 다루긴 다루는데 먹지는 못했던. 혹은 고기만 보면 이렇게 정신을 잃는 수준의. 어쨌든 그쪽 직업이 아니었을까. 양반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뭐 타고 태어난 거 가지고 이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정부와 경총 사이에 엄청난 무슨 대결 구도 혹은 긴장 관계가 있듯이 원래 언론은 그런 대결을 좋아하니까요. 저도 싸우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경협 사이에 불협화음이 크게 일어난 것처럼 보도가 되긴 했어요. 저는 그냥 권투로 치면 서로 잽을 한 방씩 날렸다. 날린 거로 보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견제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온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만일에 이 뒤로 물러서면 계속 밀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반응을 한 거고 그 정도로 보입니다. 내용을 그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돼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인천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정규직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그리고 이제 다른 공기업들이 다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이거를 일반 사기업까지 밀어붙이지 말라.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것들이 재밌는데 서울대 비학생조교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 급식 보조원 이런 사람들도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사회적으로 본물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는 핵심적인 게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 60%의 월급을 받고 여러 가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있거든요. 고용 안정도 되지 않고. 네. 근데 이 김영배 전무죠? 이분 여기 부회장. 경총에 40년 있었어요. 경총 40년. 경총 토박이네요. 제가 옛날부터 이분은 경총사로 계속 만났는데 근데 서울대 비학생조교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을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학생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 일을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상시 업무예요.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건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분들이 마치 파견업체가 파견한 사람들처럼 지금 김영배 전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서울대 총장하고 직접 고용을 맺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가 학교에서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려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돼요. 또 하나의 예로 든 게 집배원입니다. 이거야말로 항상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할 때 약간 과장된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자동차의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얘기를 하거든요. 왼쪽 바퀴 조립하는 정규직하고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큰 게 말이 되느냐. 즉 똑같은 직무를 할 때는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집배원이야말로 똑같은 일하거든요. 그렇죠. 한 8천 명이 지금 고용돼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는데 사실 집배원의 가장 큰 업무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같은 상시 업무를 할 때는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어요.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김어준 총수는 비정규직이죠. 그렇죠. 한시적이니까 언제든지 잘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잘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간당 임금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올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직업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대신. 이 방송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이런 거 빼는데 집어넣어도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어준 총수랑 유시민
씨가 소설가 유시민 씨가 똑같이 얘기했어. 옛날에 이제 방송 진행할 때 야 그렇게 많이 받아 내가 그랬더니 야 나 언제 잘릴지 모른다. 네. 방송 사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잘리니까 많이 받는. 사고가 안 나도 잘릴 수 근데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성이 없다면 사실은 시간당 임금은 더 높아야 돼요. 지금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지만 그게 맞죠. 예. 네. 그 지금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라든가 공기업 혹은 일시적으로밖에 잠시 발생하지 않는 업무라면 그럼 비정규직 업무 성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상시적이 항상 있는 일이면 정규직이 맞다고. 기본적인 청소를 정규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고용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와서 딱 방송하고 가는 게 좋죠.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아서 네, 약 한 2주 정도 진행하고 나면 만약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죠.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이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직무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업무는 상시 업무예요. 상시 업무는 그리고 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이 있다면 비정규직을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만일에 정말로 이 근속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좀 더 대우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언론적인 주장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형편이 안 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거거든요. 이 논리.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동시장 면에서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 얘기하잖아요. 네. 너무 경직돼서 문제다 그러는데 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근속연수예요. 네. 그러니까 한 직장에 가서 얼마나 오래 있나. 네. 우리는 세계 1위에 짧은 걸로. 짧은 걸로. 예, 이미 굉장히 유연화되어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중소기업이 그런데 IMF 때 처음 등장한 용어죠. 예, 우리나라 노동시장 중소기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은 하청, 그러니까 대기업 하청, 반은 그냥 독립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청 단가의 문제입니다. 네. 하청 단가가 충분히 주어지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김영배 부회장 얘기가 맞다. 그럼 하청 단가 문제를 그러면 다루자. 재벌들이 소위 이제 하청을 다룰 때 네. 그러니까 원청 하청 문제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중소기업 노동자, 경영자들도 물론 뭐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대기업 경영자들보다 훨씬 더 임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청 단가를 깎아버리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청 단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부속품을 만드는데 10,000원에 만들어서 납품하다가 기술 발전시켜 9,000원에 만들면 1,000원 더 남잖아요. 네. 그럼 그걸 기술 발전에 쓸 수도 있고 임금을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이, 그러니까 원청 기업이 귀신같이 그걸 알고 9,000원으로 하청 단가를 깎아버려요. 기술 개발할 그러면 이유가 없죠. 예, 네. 기술 생산성 향상분이 대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이 조립업체의 생산성의 많은 부분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청에서 만들어진 생산성 향상분을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력은 부분이 중소기업이 하고 그 혜택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청 단가 문제를 해결하면 중소기업과 김영배 부회장이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임금 격차다. 맞습니다. 80년대 말만 해도 한 80% 수준이었거든요. 하청이. 근데 지금은 거의 60%, 50%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하청 단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그럼 중소기업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경총은 정부한테 항의할 게 아니라 대기업한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경총은 그렇군요. 전경련은 대기업을 대변하는데 맞아요. 네. 그럼 경총은 중소기업까지 다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부 문제잖아요. 네. 그 내부에서 자기들이 이 경영자들이 모여서 중소기업 경영자와 대기업 경영자가 모여서 정말로 어떻게 이 임금 부분을 서로 분배하는 게 옳은지를 경총 내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총은 좀 머리를 잘 못 썼네요. 경총은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세울 때 정부의 힘이 올라타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테니 대기업과 원청 하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면서 같은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만일에 전략인 것 경총이 같은데? 예. 경총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경영자라기보다는 사용자인데 그럼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청이 할 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부 뜻에 따라서 이 하청 단가 문제를 좀 원만하게 해결하자. 그래서 이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되고 임금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훨씬 경총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경총이 머리를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시대 과제가 비정규직의 정규화라고 하니 좋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갈 테니 우리가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 대기업과의 원청하청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다오라고 정부가 같은 표를 먹으면 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계속 그건 냅두고 비정규직을 그만큼 쓸 수 없어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은 제가 아까 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진짜 전투를 하려면 막 치고 빠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 문제 엮여 있잖아요. 조금 전에 하청 단가 문제하고 비정규직 임금 격차 문제가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한꺼번에 놓고 이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를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 그런 게 보통 이제 노사정협이라든가 사회적 대타협치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을 경총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머리를 잘못 썼습니다. 지금 뭐 잽 날리는 단계니까. 그래요? 그럼 앞으로 경총이 잽을 한번 날리고 실제 붙을 때는 정부하고 손잡고 대기업을 향해 몰아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대기업도 살 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에요.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정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대기업이 그냥 냅두고 지금처럼 하청 가지고 먹고 살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결국은 중국한테라든가 다른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린다. 빠른 속도로 따라잡히긴 하죠. 예, 지금 뭐 빨리 일부분에서는 첨단 산업에서 지금 가령 AI 같은 거 바둑. 예. 그 중국은 만드는데 우리 못 만들잖아요. 샤오미 같은 것들요 엄청난 속도로. 예, 그리고 이제 예, 가전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가 모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동자와 경영자들이 같이 노력하는 어떤 이 방도를 마련해야 되고 그거의 거시적 뒷받침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우니까 대기업들은 지금은 현금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대처하고 있죠. 예, 현금을 쌓는 게 제일 문제인 것이 이게 노동자들한테 가면 소비가 늘어나서 이 소비에 따라 생산 늘려야 되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지금 현금을 잔뜩 쌓아놓으면 일단 금융 투자를 할 거고 뭐 부동산도 일부 살 테지만 이게 투자로 가야지 이제 전체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건데 이 기술 향상이라든 기술 경쟁이 자신이 없으니까 쌓아놓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장하성 정책실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조 장하성 양축인데 김상조 공정위 후보가 네. 낙마하면 어떡하죠? 에이, 낙마할 리가 있나요? 아니 그래도 이제 물론 청문회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도 그렇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장관 후보 중에 김상조 내정자가 가장 문제일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5대 뭐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 아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뭐 5대 비리? 이거 원칙 찬성합니다. 근데 이제 김상조 교수가 걸렸다는 게 위장전입인데 가령 저도 외국에서 한 2년 3년 살았는데 그때 내가 주소를 어디다 놨는지 궁금해졌어요. 네. 아니 외국에 위장전입 하셨네. 그러니까 위장전입. 그 외국에 나가면 그때 주소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주소 다 위장전입인가요? 아마도 저는 처가에 옮겨놓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잘 모르겠어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다 위장전입입니다. 근데 외국에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위장전입인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장할 수가 없지. 한국에 없으니까. 예. 이 부분은 특히 교수들은 사바티클이라고 7년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주소는 어떻게 하나? 이건 좀 해결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진짜 경론이 벌어지면 그때 한번 그 얘기 듣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칼폴라니. 앞으로 기억하시라고 칼폴라니 계속 외치겠습니다.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호준 총수 덕분에 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20명의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그게 평소와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20명 늘은 거죠. 순중 20명. 평소에는 몇 명인데요? 전체는 한 400명 되는데 400명에서 20명이 늘었으니까. 엄청난 숫자네요. 예. 그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웃었는데. 20명, 40명. 10% 아니 합쳐서 2주 동안 멧돼지 얘기에서 제가 웃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멧돼지가 멧돼지를 쫓는 그림이
설득되네요. 저는 이 고기에 대한 그 얘기 나와서 말하는데 애착을 가만히 이게 이제 타고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 조상이 아무래도 불가촉천민. 직업이 백정이나 이쪽이 아니었을까. 뭐 찢어지게 가능한 거죠. 고기를 다루긴 다루는데 먹지는 못했던. 혹은 고기만 보면 이렇게 정신을 잃는 수준의 어쨌든 그쪽 직업이 아니었을까. 양반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뭐 타고 태어난 거 가지고 이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정부와 경총 사이에 엄청난 무슨 대결 구도 혹은 긴장 관계가 있듯이 원래 언론은 그런 대결을 좋아하니까요. 저도 싸우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경협 사이에 불협화음이 크게 일어난 것처럼 보도가 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권투로 치면 서로 잽을 한 방씩 날렸다. 예, 날린 네. 거. 그리고 이제 다른 공기업들이 다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이거를 일반 사기업까지 밀어붙이지 말라.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것들이 재밌는데 서울대 비학생조교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 급식보조원 네. 이런 사람들도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사회적으로 본물이 돼서 이제 네. 문제가 된다는 건데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는 핵심적인 게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 60%의 월급을 받고 여러 가지로 보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견제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온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만일에 이 뒤로 물러서면 계속 밀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반응을 한 거고 그 정도로 보입니다. 내용을 그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돼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인천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정규직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